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웅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 안보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질서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탄탄한 반석 위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국정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필요한 날이 바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결단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번 선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나 모든 자산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농촌 지역은 피폐하고 매우 인구 소멸 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가면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가기관과 주요 자산을 우리와 같이 열악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트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양극화도 막아내고 또 지방 간의 양극화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 문화관광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외부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남해안 지리산 관광 활성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의 관광은 기존의 그러한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서 아리랑 대축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관광 정책이 다소 일회성이고 체류형으로 연결되지 못해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만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곳이.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라든지 기타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하루 이틀은 묵어가고 싶은, 잠을 자고 식사도 하고 주변과 어울려 보고 하는 그런 밀양과 친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제 공약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이 밀양의 특성을 활용해서 아시아 전통문화 전시 컨벤션 센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걸 이 밀양에 유치해서 우리 고대 시대부터 근세 이르기까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인도나 동남아 지역까지 그 아시아 문화를 비교, 전시, 평가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도입해서 적어도 밀양에 오면은 외국인이든 누구든 오면은 한 2, 3일 정도는 꼭 체류하고 가고 싶은 그런 밀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당내의 동료들과 또 정부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의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약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해야 할 숙제라 생각하고 제가 국회에 가면은 양복법과 농지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밀양 지역은 국가 공기업 5개 이상 정도는 유치해서 새로운 신혁신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를 식품 가공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은 78도시라는 아주 뛰어난
수온을 자랑하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온천 휴양 관광 도시를 만들고 참하는 천주산 터널을 뚫어 7월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예, 우선 우서영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선후배 간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국가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법안 통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마련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이 판단이고 상식적인 그 기대치인데 그게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빨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만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면 이건 상당히 반정부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로 오해될 수 있다. 우리 젊은 우서영 후보께서는 신선한 정치, 개혁적인 정치, 정도를 걷는 정치를 추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성정치가 지나치게 이 편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 국정의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어떤 늪에 빠진 듯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은 결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서영 후보 같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주고 거기서 잘잘못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자마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파 한 단이 얼마인지 한쪽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물가 시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주부들은 잘 알지만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이 파를 사는 일을 거의 남자들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뭐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 하겠지만 그런 사사로운 실수라든지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간적인 착각이라든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하다가도 실수하듯이.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비약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또 제1야당의 이 대표를 뭐 얼마만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은 제1야당이 되고 나서 벌린 일이라 그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제1야당과 전혀 관계없이 과거 경기지사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든 제1야당의 당수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 지사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법은 법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객관화돼야지. 저도 밀양시장에 자주 갑니다만은 사실은 그때그때 대파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서민은 그거 몰라도 된다는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말을 콕 찍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오히려 어떤 그 국정의 난맥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상 남북 6축, 연천에서 합천도로망이 합쳐돼서 종결돼 경남 내륙 교통망 단절로 지역 균형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의령을 경유하는 도로망을 수정계획에 반영시킬 방안이 있는지 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연천에서 수직으로 가로질러 내려와서 합천에서 끝이 나는 이 상남북 이 도로 축은 사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불과 30km만 더 내려오면은 이 하만 군북 I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30km를 연결함으로써 이 남해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 소멸 지역이 해당되는 이런 의령 같은 데도 큰 이 산업 환경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고 합천에서 굳이 머무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제2차 계획 수정에는 이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의령이라는 곳이요, 인구가 2만 5천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영남 지역에서도 대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이런 경남 내륙 지방의 교통 문제를 소홀히 본다면은 그거는 큰 처음부터 설계 착오가 있었다. 제가 국토부 도로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서 반드시 제2차 사업 개정에는 이 하만 군북 IC까지 30km를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서 인근 지역의 어떤 그 경제 기반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3년 9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도내 5지역의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 기초가 함께 구성된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 사례로 기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문화재청 소속 신라환경 핵심유적보건정비추진단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단을 설립해 중장기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 설립을 위해 경주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신라환경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가야 역사문화권 전체의 통합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야 문화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회자가 되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우서영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00년의 가야 역사가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그 면모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 경남 일대가 이 마리산 고분군이나 이 창녕의 송현리 고분군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분군이 확대되어 있고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벨트화해서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와 이 신라환경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국이라고 있습니다. 보전국. 그 문화재 보전국에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가야 고분군 보전관리 추진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된다. 현재 잔여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만의 경우에는 열악한 군청 예산을 가지고 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 우리 관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을 모아서 가야 문화권 발전 협의회 이런 형태로 서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서로가 원팀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걸 발굴해내고 보존하고 선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중앙정부의 지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및 입지 요건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허가 기준 필요성에 대해 후보님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고 유럽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 전력 산업에 크게 기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옥상을 전부 이렇게 판넬로 덮는다든가 또 넓은 광활한 나대지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에너지가 태양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우리의 이 산업시설에 생활에 끌어여는 이런 일들은 많이 확대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급작스럽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규에 의한 제한도 필요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조례나 기타의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이 제동을 걸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태양광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일기 상황에 따라 매우 변동이 많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면 이 태양광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광을 전국에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인근의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m 이상의 도로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규정은 500m 이격거리를 돌아가는데 그것도 지금 창녕군 같은 경우는 한 250m로 이 조례를 조정해서 줄이고 있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규정을 잘 만들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회를 지켜보신 우리 시구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정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수 의석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펴나가는 능력 없는 정부라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끝까지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정부를 벌써 평가하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벌써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이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정당이 되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과 재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낙후한 지역에 제가 공약드린 대로 공기업 유치나 천주산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그 온천단지를 국제화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제가 꼭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